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노지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리시는 3일 구리시 체육관에서 2023년 개묘년 신년 인사회를 갖고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건설을 위한 힘찬 도약을 염원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윤호중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 주요 인사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백경현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만 구리 시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미래형 첨단 산업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기틀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이전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업비를 절감해 미래 성장적인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 TF를 구성해 단계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부 체납이 확정된 약 2만 평에 달하는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시는 신청사 이전의 첫 번째 주요이로 사업비 2,900억 원의 예산 절감 및 약 1,700억 원에 이르는 기금 재원 활용 여력 확대를 꼽았습니다. 지난 5일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청사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 발표는 의회의 절차와 법규 예산심의 모든 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장의 의회와 어떤 상의도 없이 기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관련 법규도 위반하면서 고양시청사의 이전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모든 예산과 절차는 의회를 통과해야 함을 고려했을 때 1, 2년 안에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3일 구리 새마을금고와 출산 축하 선물 우리 아이 희망통장 사업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아이 희망통장 사업은 구리시와 구리 새마을금고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민선 6기 시기인 2018년 5월 최초 협약을 맺어 2022년까지 이어온 사업입니다. 시는 우리 아이 희망통장에 대한 시민 홍보를 담당하고 구리 새마을금고는 통장을 개설한 시 거주 출생 아동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이번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양주 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계절용 기기 화재 2,423건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291건으로 314건의 열선 화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 소방서는 다음 달까지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에는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의 가연물 보관, 인근의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애원은 지난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HJ 매그놀리아 글로벌 의료재단, 선문대 국제의료봉사단과 함께 2022 캄보디아 의료 교육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캄보디아의 뉴 노멀 정책 시행에 따라 약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크리티아주에서 진행됐으며 전문 의료진을 포함해 기관에서 20명,
선문대학교 학생 30명 등 총 50명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1960, 70년대 크메르루주 정권 시절에 일어난 대량 학살, 일명 킬링필드 이후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됐으며 현재도 외부의 원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주영 남양주시 의원이 지난 12월 28일 남양주 의정감시단 주최로 열린 2022년 자랑스러운 의정대상 및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양주 의정대상은 시민들이 직접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정감시단은 원주영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전반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생행정사무감사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가평구는 새해와 설 연휴 등을 맞아 동절기 농어촌 관광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시설물 안전에 대비해 농어촌 민박 및 관광농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24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평군 농어촌 민박은 1,096개소이며 관광농원 3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14개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 사항과 주요 시설물 정기 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리 상태 및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부적절한 사항 및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청년도시 붐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청년정책과가 지난해 9월 신설됨에 따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시는 의정부시 청년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도시 붐업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올해 1단계로 청년도시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 2024년 2단계로 청년도시로의 도약, 2025년 3단계로 청년도시로 정착 등 연도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1월 4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첫 번째 구리시의회 의정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1월 1차 주례회의 안건에는 구리시 식품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구리시 식품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5개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안전사고나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난 주례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주례회의에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상정됐고 이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